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식탁 위에 놓인 기름을 사용하고 계시진 않나요? 건강을 위해 먹는 그 한 방울의 기름이 사실은 암세포를 자극하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한평생 암 환자들과 함께 해온 한 의사의 충격적인 고백, 그리고 90세에도 현역으로 진료를 이어가며 직접 목격한 기적과 비극의 경계. 그 모든 진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밝혀집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식단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산과 죽음 사이의 선택, 그리고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식탁 위 작은 병 하나에 숨어있는 생존의 단서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당신은 매일 어떤 기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건강을 생각하며 올리브유나 참기름, 들기름을 선택하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올바른 선택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올해로 90살이 된 김영수 의사입니다. 평생을 암 환자들을 돌보며 살아왔고 지금도 일주일에 3번 병원에 나가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어떻게 그 나이에 그렇게 정정할 수 있냐고 묻곤 합니다. 그 비결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무엇을 먹느냐에 대한 집요한 관찰과 선택, 특히 기름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있습니다. 제 삶의 전환점은 가까운 친구의 대장암 판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 건강을 위해 매일 유기농 채소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넉넉히 뿌려 먹는 식단을 고집했지만 결국 예상치 못한 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선택한 기름이 오히려 병을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즉시 친구의 식단을 분석했고 거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흔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기름조차도 사용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기름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암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식단을 찾아야겠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40년 넘는 진료 경험 속에서 수많은 환자들의 식습관을 관찰하며 기름 하나가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절감했고 그 진실을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식단의 문제가 아닌 삶의 태도와 생존의 문제입니다. 기름은 식재료가 아니라 약이며 잘못된 선택은 질병을 부르고 올바른 선택은 회복을 이끈다는 사실을 저의 경험을 통해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기름이라는 말에 속아 무조건적으로 특정 기름을 선호하고 일상적으로 섭취합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좋은 기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 기름조차도 섭취 방식이나 사용량에 따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저의 친구 역시 매일 아침 유기농 샐러드에 듬뿍 뿌려 먹던 올리브유로 인해 장내 염증이 악화되었고 결국 대장암 진단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기름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좋은 기름이라 믿고 과도하게 사용했습니다. 그 사례를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다고 알고 있는 정보가 때때로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실제로 많은 암 환자들이 기름 섭취와 관련하여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 채 기성의 상식에 기대어 식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낮은 발연점을 가지고 있어 고온 조리에 적합하지 않으며 생으로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오히려 지방산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만성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올리브유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몸에 좋다고 선전되는 수많은 기름들이 실제로는 오메가 6식 지방산이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거나 잘못된 보관과 조리로 인해 인체에 해로운 물질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광고나 선입견, 입소문에 의존해 기름을 선택하며 정작 가장 중요한 성분표 확인이나 조리 방식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좋다고 하니까 먹는다는 식의 수동적인 태도로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암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생활 습관의 총합에서 비롯되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기름 한 방울도 의학적 판단과 지식에 기반한 의식적인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기름 선택은 그저 건강을 방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세포 차원에서의 염증과 변이를 일으키며 병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정에서 아무런 경각심 없이 반복되고 있는 기름 사용 습관이 사실은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암 환자에게 있어 가장 피해야 할 기름은 바로 오메가6 지방산이 과도하게 포함된 식용유들입니다. 해바라기유, 옥수수유, 포도씨유, 카놀라유 등은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름이지만 이들 대부분은 염증을 유발하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오메가6 지방산은 분명 우리 몸의 필수적인 영양소이지만 문제는 섭취량의 균형입니다. 현대인의 식단은 이미 가공식품, 외식, 인스턴트 식품 등을 통해 오메가6를 과다 섭취하고 있는 구조이며 여기에 오메가3의 섭취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균형의 붕괴는 면역체계의 과민 반응과 만성 염증, 더 나아가 암세포의 성장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환자 사례에서는 건강을 위해 포도씨유를 선택해 매일 볶음과 튀김 요리에 사용했지만 몇 개월 후 간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만성 염증 수치가 높아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건강한 기름이라는 인식만으로 섭취한 기름이 실은 세포 내 염증을 키우고 간 기능을 손상시키며 암세포의 활성화를 돕는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암 환자나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일수록 이러한 기름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하며 마트에서 기름을 고를 때는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고 오메가6의 비율이 높은 기름은 과감하게 배제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기름이 단지 병에 담겨 있는 식용유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먹는 과자, 빵, 냉동식품, 시판 샐러드 드레싱 등에는 값싼 오메가6 기름이 광범위하게 숨어 있습니다. 이들은 가격을 낮추고 보관을 용이하게 만들지만 결국 우리의 세포를 산화시키고 염증을 가중시켜 암을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암 환자라면 아니, 암을 예방하고 싶은 누구라도 이러한 기름들에 대해 명확히 알고 식단에서 제거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어선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암 환자에게 적합한 기름은 무엇일까요? 해답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체내 염증 반응을 억제하며 세포막을 보호하는 기름을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들기름, 아마씨유, 참기름, 그리고 생선유가 있습니다. 이들 기름은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비교적 균형 잡혀 있어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며 암세포의 성장 억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가 존재합니다. 들기름은 전통으로 한국인의 밥상에서 자주 사용되어 왔으며 적은 양으로도 깊은 풍미를 내어 과도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아마씨유는 식물성 오메가3인 ALA, 알파-리놀렌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채식을 실천하는 이들에게 적합한 선택입니다. 다만 아마씨유는 산화가 빠르기 때문에 반드시 냉장 보관하고 조리보다는 생으로 섭취해야 효능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기름 역시 고소한 맛과 향을 통해 식욕을 돋우면서도 적절한 양을 유지하기 용이하며 소량만 사용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기름을 고를 때는 반드시 제품의 라벨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오메가3의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 산패를 막기 위한 유리병에 담겼는지, 무첨가 정제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오메가3는 열에 약하므로 가열 조리에 사용하기보다는 조리 후 마무리 단계에서 한두 방울 뿌리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은 이들 기름을 일상 식단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입니다. 아보카도, 호두, 아몬드, 치아씨드 등도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한 식재료로 샐러드나 간식으로 활용하면 기름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도 건강한 지방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요점은 기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바꾸는 것이며 그 변화는 작은 병 하나, 작은 라벨 하나를 바라보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암 환자에게 있어 이 변화는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생명을 향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에 좋은 기름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그 효능을 살릴지 혹은 독이 될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기름이라는 인식만으로 하루에도 수차례 다량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분명히 위험한 습관입니다. 아무리 질 좋은 오메가3 기름이라도 과하게 먹으면 체중 증가, 지방간, 고지혈증,
혈당 이상 등 각종 대사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암 환자에게는 세포 내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회복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 현장에서 올리브유의 효능에 매료되어 하루 3끼 샐러드에 듬뿍 뿌리고 밥에도 비벼 먹던 환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몇 달 뒤 그는 체중이 급증하고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위험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기름의 종류가 아니라 섭취 방식의 변화였습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티스푼으로 엘러 티스푼 이내이며 조리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볶음보다는 데치기, 찜, 조림 등의 저유지 조리법을 활용하여 기름의 사용량 자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샐러드를 먹을 때도 기름 베이스 드레싱을 줄이고 식초나 레몬즙을 활용하거나 단순히 들기름 몇 방울만 떨어뜨리는 방식이 이상적입니다. 특히 암 환자는 위장과 간의 해독 기능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름 과잉 섭취 시 몸속 독소 처리 능력이 떨어져 전신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기름이라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건강식이라는 이름 아래 무분별하게 많이 먹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으며 기름 역시 다른 식재료처럼 적정량, 적절한 타이밍, 적절한 조리법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약이 됩니다. 특히 체중 조절이 필요한 암 환자, 고지혈증 환자, 당뇨 환자는 섭취량에 더욱 엄격해야 하며 음식마다 기름이 들어가는 지점을 반드시 계산하고 통제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기름 섭취는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잘 먹는 것이 중요하며 음식의 풍미보다 생존의 균형을 택하는 것이 바로 암을 이겨내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기름을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발효식품과 함께 섭취할 때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된장, 청국장, 김치, 요구르트와 같은 전통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식품들입니다. 여기에 들기름과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 기름을 적정량 함께 섭취하면 염증 억제 및 항암 효과에 놀라운 시너지 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대장암 수술 후 면역력 저하로 고생하던 70세 환자에게 매일 아침 청국장찌개와 김치를 권하고 여기에 들기름을 한 방울 추가해 섭취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의아해하던 환자는 꾸준히 실천한 결과 수개월 만에 면역력 지표가 눈에 띄게 회복되었고 전반적인 기력도 좋아졌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발효식품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독소 제거를 돕는 동시에 기름은 이러한 영양소의 흡수를 원활히 하고 세포막을 강화하여 전신 회복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들기름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리 마지막 단계에 넣거나 생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과다한 섭취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국장찌개를 다 끓인 후 식탁에서 한 스푼 들기름을 넣는 방식, 김치를 볶을 때 기름 대신 들기름을 아주 약간 뿌려 먹는 방식, 요구르트나 나토에 들기름 몇 방울을 떨어뜨려 먹는 방식 등이 효과적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량입니다. 하루 한 스푼을 넘지 않도록 철저히 제한하고 식단 속 다른 기름과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발효식품은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며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무조건 많이 먹는 것보다는 꾸준하고 절제된 섭취가 핵심입니다. 발효식품과 기름, 이 두 요소를 함께 섭취하는 작은 습관이 암세포의 성장을 막고 면역 방어력을 강화하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통 식단이 가진 과학적 힘이며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할 생활의 지혜입니다.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약기름은 바로 자연에서 얻는 생선기름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참치와 같은 등푸른 생선에 풍부하게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인 EPA와 DHA는 강력한 항염 및 항암 작용이 입증된 필수 영양소입니다. 이 지방산은 우리 몸의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며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막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오메가6의 과잉 섭취로 인한 균형 붕괴를 회복시켜주는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저는 수년 전 고지혈증으로 오랫동안 약을 복용하던 80세 환자에게 약물 치료와 병행하여 식단 개선을 권했습니다. 그중 핵심은 주 2, 3회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환자는 고등어와 참치를 찜 또는 조림으로 섭취하였고 몇 달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 상태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생선을 단순히 먹는 것보다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효능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고온에서 생선을 구우면 오메가3 지방산이 쉽게 파괴되므로 찜이나 저온 조림 방식으로 조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또한 통조림 생선을 섭취할 경우 기름을 제거하고 물에 헹궈 먹는 것이 좋으며 만약 기름 자체가 건강한 오일일 경우에는 소량 섭취도 무방합니다. 생선 섭취가 어렵거나 거부감이 있는 경우에는 고품질의 오메가3 영양제를 선택하는 것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특히 혈액을 묽게 만드는 항응고제나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환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며 과도한 복용은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생선 기름의 선택에 있어서도 대형 생선보다는 중금속 오염 위험이 낮은 소형 등 푸른 생선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처럼 생선 기름은 단순한 음식 재료가 아니라 올바르게 섭취하면 약물에 버금가는 치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강력한 자연의 약입니다. 암 환자에게 있어 이 기름은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핵심 도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채소는 건강한 식단의 핵심이지만 그 채소 속 영양소가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비타민 A, D, E, K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반드시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체내 흡수가 가능하며 기름이 없는 식단에서는 이러한 필수 영양소가 흡수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되기 쉽습니다. 저는 실제로 매일 시금치와 브로콜리를 데쳐서 먹던 68세 주부 환자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건강을 위해 채소를 많이 먹었지만 만성 피로와 근육 통증에 시달렸고 정밀 검사 결과 비타민 D 결핍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없이 조리해 흡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채소를 섭취할 때는 반드시 적정량의 건강한 기름과 함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데친 시금치나 브로콜리에 들기름 몇 방울을 떨어뜨려 무쳐 먹거나 샐러드에 올리브유 소량을 드레싱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당근이나 토마토와 같이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등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는 특히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토마토는 익혀서 올리브유와 함께 조리하면 라이코펜 흡수가 3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핵심은 소량입니다. 너무 많은 기름은 오히려 칼로리 과잉을 유발하고 체중 증가 및 대사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루 1티스푼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채소를 과도하게 고온에서 장시간 조리하면 비타민이 손실되므로 가능한 한 짧은 시간 내에 데치거나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채소의 섭취 방식에 따라 그 효능은 천차만별이며 기름은 그 효능을 완성시키는 보이지 않는 열쇠입니다. 암 환자에게 있어 이러한 흡수 공식은 면역력 회복과 영양 상태 개선을 위한 필수 전략이며 단순한 조리 습관 하나가 치료의 경과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채소를 그냥 먹지 말고 잘 먹는 것. 그것이 건강한 식탁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기름은 선택도 중요하지만 보관 방식이 잘못되면 그 어떤 좋은 기름도 도구로 바뀔 수 있습니다. 기름은 빛, 공기, 온도에 매우 민감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잘못된 환경에 노출될 경우 빠르게 산패되어 해로운 활성산소를 생성하게 됩니다. 특히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저가 식용유는 산소 투과율이 높고 자외선 차단 효과가 떨어져 산패가 빠르게 진행되며 플라스틱 성분이 기름에 용출될 가능성까지 존재합니다. 저는 실제로 대용량 플라스틱 병에 담긴 기름을 몇 달간 주방에 놓고 사용하던 환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요리할 때 이상한 냄새가 나고 음식의 맛이 변했다는 그의 말에 기름 상태를 확인해 보니 이미 산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고 이는 소화불량과 속쓰림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기름을 보관할 때는 반드시 진한 색의 유리병을 선택해야 하며 외부 빛을 차단하고 공기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용 후에는 항상 뚜껑을 단단히 닫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두어야 하며
들기름이나 마시유처럼 산화가 빠른 기름은 냉장 보관이 필수입니다. 대용량보다는 소용량 제품을 구매하여 짧은 시간 내에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별도의 유리 용기에 덜어서 필요한 양만 사용하면 산패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산패된 기름은 색이 어두워지고 점도가 변하며 냄새가 탁하거나 쿰쿰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가 감지되면 아깝더라도 미련 없이 버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기름이 오히려 암을 유발하는 독소로 변질된다면 그것은 실수나 낭비가 아니라 심각한 위협입니다. 암 환자뿐 아니라 누구든지 기름의 보관 상태를 점검하고 지금 당장 주방에 있는 기름병을 들여다보는 작은 행동 하나가 생명을 지키는 큰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름은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천천히 변질되며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 몸을 망가뜨립니다. 올바른 보관은 기름의 효능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자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기름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이중의 얼굴을 가진 존재이며, 어떻게 선택하고 얼마나 섭취하며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건강을 결정짓는 열쇠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와서 뭘 바꾼다고 달라지겠어, 나이 들면 아픈 게 당연하지라며 질병을 숙명처럼 받아들이지만, 저는 40년 넘게 수많은 암 환자들을 돌보며 단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8가지 기름 섭취 지침은 단순한 식단 개선이 아니라 암을 이겨내고 건강한 노후를 살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단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기름병 뒷면의 성분표를 읽는 작은 습관, 플라스틱 병 대신 유리병을 선택하는 행동, 샐러드에 뿌리는 올리브유를 줄이고 견과류로 대체하는 변화, 기름의 양을 티스푼 단위로 통제하는 식단 관리. 이처럼 작지만 구체적인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몸의 반응으로, 수치의 변화로, 삶의 활력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시작이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저 역시 90세가 된 지금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선택을 하자.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배움과 변화는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제 삶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바꿔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쌓이면 1년 후 여러분의 몸, 마음, 삶 전체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름 한 방울을 통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선택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함께하는 노년 건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내일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